아이들하고 이제 하다 보면 그 반드시 이 아이하고 나하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가지고 행동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 놓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개입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법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0세부터 3세, 여기서 0세부터 3세라는 얘기는 3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3세를 이야기하냐면 3살 때부터 3살부터 자아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하고 상대방하고 다르구나를 알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윤리의 시작이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나와 상대방하고 다르다라는 건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서로 지켜야 될 규칙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들 여기서 막 놀다 보면 막 이렇게 손으로 핥혀도 상대방이 아플 거라고 아예 인지를 못하는 이 수준이기 때문에 핥혀요. 그럼 막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막 여기 와가지고 소송전 막 하시는데 소송전 할 필요 없어요. 애들 어차피 잘 금방 나아요, 진짜. 그 흉터도 안 남거든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과하는 법도 배우고 여기에서 규칙을 배울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당한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때린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당한 아이는 얘가 힘이 약하거나 그래서도 당하잖아요. 근데 내가 당해놓고 막 우는 걸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울고 나서 당한 아이한테는 너가 사과를 해달라고 쟤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해볼래? 용기 있게 사과 요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능력이거든요. 상대방이 나한테 피해를 줬을 때 나는 걔한테 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피해를 받아놓고 말 한마디 못해요. 말 한마디 못해요. 그러면서 뒤에서 제가 잘못해서 뭐 이상한 소문내고 막 이런 것도 잘못 배운 거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줬으면 가가지고 너가 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 되게 아팠어. 얘기를 하면 미안해. 요거 사과하는 것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되게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다른 아이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여기에서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때리는 거 아니야, 긁는 거 아니야, 남의 물건 가져오거든요. 내 건지 남의 건지 모르니까 가져와요. 그러면 반드시 갖다 주는 연습을 하는 거죠. 4세 뭐 요런 때 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애들이랑 이제 슈퍼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돈의 개념도 없고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마이쮸 엄청 좋아하잖아요, 애들이. 마이쮸 사줘, 마이쮸 사줘. 그럼 엄마도 어떻게 하세요? 마이쮸 사주세요? 안 사주잖아요. 아, 그거 안 돼. 그거 이빨도 썩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붙잡아 놓고 안 되는 거야. 그럼 애들이 그거 수긍하나요? 절대 수긍 안 하죠. 수긍하면 성인이에요. 수긍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 남의 물건 내 물건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들고 그냥 와요. 주머니에 넣거나 아니면 봉지에다 집어넣거나 그러고 와요. 자, 내가 사지 않은 마이쮸가 이 장바구니에서 발견됐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세요? 같이 가서 어떻게 하세요? 보여줘요. 여기에서 부모님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 역할이 뭐냐면 얘를 데리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게, 야, 너 그렇게 하지 말랬지, 막 소리를 지르는 거. 이것도 학대인 거 아시죠? 야, 그러지 마. 막 얘를 달래요. 혼내야 되는데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요, 반드시 엄한 목소리로. 아이들은 이 텍스트를 인지를 못해요. 아시죠? 이 언어 자체를요, 언어로서 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엄마의 목소리 톤을 통해서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확인할 뿐이에요. 그게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계속 지속될 겁니다. 그래서 눈을 보고 엄한 목소리고,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자. 이거는 돌려드려야지. 그래서 손 붙잡고 1시간 거리가 됐든 뭐 5분 거리가 됐든 가가지고 이거 돌려드리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제대로 키우겠습니다. 돈 주고 사오라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사오는 건요, 나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몰래 가져왔더니 엄마가 사줬네? 얘들한테 배우는 건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엄마가 지금 허리 굽혀서 사과하네?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몸으로써.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에 이런 글도 올라왔거든요. 우리 아파트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배운 바는 있으나 본 바 없이 자랐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인사를 하고 아무리 가르치면 뭐합니까? 본인들이 어르신들한테 인사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본 게 없으니까 못하는 것 뿐이에요, 아이들이. 누구한테 인사를 해야 되고, 누구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가 여기서 이제 때리고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사실 엄마들은 서로 똑같아요. 마음 똑같아요. 내 새끼 아프고 막 이러면 되게 속상하니까 뭐 소송한다 막 심한 얘기 나오지만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같이 사과하고 애가 사과하잖아요. 엄마도 마음 다 풀어져요 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아이들한테 몸소 가르쳐 주는 것들. 이런 것들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목욕탕 좀 많이 갔었죠. 목욕탕 찜질방 좀 많이 갑니다. 그러면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데 가면, 뛰지 마시오라든지, 열탕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든지, 뭐 뜨거운 곳에 아이들 넣지 마시오라든지 경고 문구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경고 문구를 엄마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줘야 되거든요. 애들이 알든 모르든. 근데 뛰지 마시오를 보면서 그냥 같이 들어가요. 그 자체로도 엄마가 규칙을 어기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그럼 왜냐면 꼭 아줌마들이 오거든요. 거기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꼭 오거든요. 아이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해요. 그러면 그걸 그대로 애들이 배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에서도 여기서 뛰지 마.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애들 막 뛰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거나 걸어 다녀야 되는 거에 막 하면 애들이 말 잘 듣는데 엄마 말 되게 안 들을 때 되게 배신감 듣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엄마 믿고 뛸 수 있어요. 왜냐면 애들은요 어려가지고 든든한 엄마가 옆에서 버티니까 안 할 행동인 거를 알면서도 한번 해봐요. 엄마 반응을 보는 거예요. 엄마 반응을 봐요. 그래서 엄마가 혼내잖아요. 그러면 아 엄마 앞에서도 하면 안 되는구나를 인지를 해요. 근데 엄마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아 우리 엄마 앞에서는 이거 해도 되는구나를 눈치 빠르게 다 배워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 여기에 경고문구가 있는지 규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엄마들이 제일 많이 그 실수하는 커피숍 가가지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맘충 얘기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 되게 속상하고 어디 애들이 거기 힘드실 건데 사실 이 맘충이라는 단어도 가만히 보면 이런 규칙을 가르치지 못하는 엄마들을 통칭하는 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왜냐면 그 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요렇게 그 메뉴판을 그 칠판이랑 분필로 이렇게 그려놓은 그런 매장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애들이 가가지고 분필 있고 막 그러면 막 손으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 어떤 엄마 옆에 가가지고 이러잖아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착하네. 아이고 이러잖아요. 왜 이런 행동을 해요? 칭찬하는 게 아이한테 필요하다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발 좀 잘 모르고 하면 좀 원리를 알고 좀 칭찬하셨으면 좋겠는데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칭찬하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고 잘하네. 이거는 과정이 올바랐을 때 잘한다는 칭찬.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너 칭찬 스티커 하나 줄게. 네가 칭찬 스티커를 받는 이유는 네가 스스로 요걸 다 치웠기 때문이야.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칭찬을 하라는 게 바로 이런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잘하네. 그러면 이게 자발성일까요? 정말 못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아이들 혹은 이런 것도 바로 경고를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바깥에 커피숍 가가지고 애들 막 뛰어다니잖아요. 애들 뛰어다녀요. 우리 밥도 못 먹어요. 알아요. 근데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었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어른들이 불편하니까 막 계속 힐끔힐끔 쳐다본단 말이에요. 쳐다보니까 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어머 우리 딸이 얼마나 예쁘가 사람들이 다 쳐다봐. 왜 쳐다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자의식이 부모들이 없을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엄마가 그런 필터들 여기서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지?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이걸 아이들한테 몸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